변시생물 24년 즉 61회죠. 기출 해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1번 문제고요. 기출 해설 자료의 13페이지네요. 자,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21번 곤충의 외 골격, 갑각류의 껍질, 곰팡이 세포벽의 주성분을 말하는 거죠. 다당류 구성성분. 이건 뭐 단순 암기로 쉽게 푸셔야 되죠. 답은 2번 키틴입니다. 자, 곰팡이 주의하셔야 되죠. 균계의 생물이죠. 균계에는 세 가지 생물이 존재하죠. 버, 효, 곰. 버섯, 효모, 곰팡이라고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버섯이든 효모든 곰팡이든 균계 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키틴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곤충의 외 골격,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제 벌레를 잡으면 벌레 터트리게 되면 내부에는 골격이 없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골격이 있고 바깥쪽은 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죠. 곤충의 경우는 내부에는 딱딱한 물질이 없고 바깥쪽이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외골격이라고 하죠. 각각류의 껍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외골격이죠. 이거 랍스터나 게 종류, 꽃게나 뭐 새우 같은 걸 드시면은 바깥쪽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내부에는 딱딱한 부분이 없죠. 외골격입니다. 세 가지 성분은 다 주성분은 키틴이죠. 자, 요 삼형 육계 생물의 분류 체계는 현재 삼형 육계이고 이렇게 테이블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자, 삼역 세 가지 역은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는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그리고 진핵생물력에는 4개의 개가 존재하죠.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섯, 효모, 곰팡이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고세균계가 분리되면서 원래는 세균계라고 불렸는데 서로 식별하기 위해서 진정세균계란 용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진핵생물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4개의 개는 다 진핵생물로 구성이 되죠. 그럼 반대쪽에 요 세균력과 고세균력은 원핵생물이겠죠. 그 다음에 원핵생물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럼 진핵생물은 다 다세포 생물인데 일부가 단세포 생물이죠. 균계의 효모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이고 원생생물계 일부도 단세포 생물이죠. 뭐 유골레나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이죠. 그 특징 정도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생물들의 세포벽의 주성분인데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됐고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동물계의 경우는 세포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X고 식물계는 셀룰로스, 섬유소 다 아시죠? 균계는 아까 보신 키틴질이었고 그다음에 진정세균계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펩타이도 글라이칸이죠. 펩타이도는 펩티드 결합을 하는 건 뭐죠? 예,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짧으면 올리고펩타이드, 길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올리고펩타이드가 있고 글라이칸 GLYC로 시작하는데 당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리고펩타이드와 다당류로 구성된 펩타이드 글라이칸이 주성분이죠. 고세균 경우는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부르는데 슈도는 가짜란 뜻이죠. 그래서 고세균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대학 일반생물학의 대표적인 교재는 캠벨의 바이오사이언스죠. 캠벨 책에는 이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세균 나의 세포벽의 주성분 뭐야? 라고 했을 때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야. 그게 뭐야? 펩타이드 글라이칸이 아니야. 그럼 무슨 성분이야? 몰라 라는 내용이라서 좋은 용어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캠벨에서는
고세균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펩타이드들이 포함되고 다당류가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절대로 펩타이드 글라이칸하고는 다른 물질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기초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삼형육계를 정확히 그릴 수 없으면 생물을 공부하셔도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키틴이었죠. 네. 버효곰, 버섯, 효모, 곰팡이가 포함된 균계의 세포벽 주성분은 키틴입니다. 곤충과 갑각류의 외골격의 주성분이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키틴의 단위체가 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NAG입니다. 그래서 NH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플레임은 N-아세틸 글루코스 아민입니다. 플레임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보시면 글루코스가 있죠.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에 아민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NH2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세틸기가 또 붙어 있어요. 아세틸기는 CH3CO를 말합니다. 그 아세틸기 CH3CO가 어디 붙어 있니? 아민에 NH2에 N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 NH2가 붙고 다시 CH3CO가 붙어 있다는 뜻인데, 그럼 뭐 화학 구조식까지 생물에서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 키틴의 단위체는 NAG다는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NAG는 어떤 물질이냐? 포도당이 살짝 변형된 유도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셀룰로스의 경우는 포도당의 중합체죠. 키틴은 NAG의 중합체인데 이 NAG는 포도당이 살짝 변형된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은 뭔가 좋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걸 여기저기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틀린 질문 4가지를 좀 가볍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큐틴이고요. 큐틴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식물세포의 특성을 아셔야 되죠. 근데 최근 말씀드렸듯이 최근 식물에 대한 출제 경향이 확 바뀌고 있고 식물에 대해서 좀 강화돼서 출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좌측 그림은 식물세포 한 개를 그린 겁니다. 식물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고 또 이 주황색 부분이 1차 세포벽이 있습니다. 네, 어린 식물 세포는 세포막 하나와 바깥쪽에 세포벽 하나로만 구성이 돼요. 1차 세포벽이라고 표시된. 자, 근데 1차 세포벽은 이제 주성분이 섬유소 셀룰로스죠. 식물의 경우는 이 식물이 성숙해졌을 때 식물 세포들도 이제 나이가 든 성숙해진 세포들이 있겠죠. 그 세포들 중에 일부는 2차 세포벽을 만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2차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의 바깥쪽에 생성되는 게 아니고 이 세포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 생성이 되고 점점 자라면서 두껍게 생성이 돼요. 2차 세포벽이 필요한 이유는 식물의 경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도 있지만 큰 나무들은 5m, 10m 그 이상 자라기도 하죠. 그 정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물질이 있어야지 구조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세포막과 1차 세포벽 갖고는 그렇게 단단한 물리적 지지력을 얻기가 힘들어요. 1차 세포벽의 주성분은 섬유소인데 뭐 야채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라는 부분이죠. 좀 질기긴 하지만 그게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죠. 그걸 위해서는 다른 물질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2차 세포벽을 형성을 하면서 섬유소에다가 다른 물질을 추가해서 딱딱함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리그닌이에요. 섬유소에 리그닌을 추가해서 딱딱한 2차 세포벽을 만들고 두껍게 만들어서 나무 목질 같은 부분을 유지하고 높은 나무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차 세포벽은 섬유소에다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해요. 섬유소에 큐틴을 추가하기도 하고, 섬유소에 리그닌을 추가하기도 하고, 섬유소에 수베린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리그닌인데 여기서는 큐틴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 가지 큐틴, 리그닌, 수베린 같이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식물 세포고 어린 세포와 나이 든 세포, 목질화된 세포의 차이점을 설명드렸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식물 세포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식물 세포를 그렸는데, 식물 세포는 이 세포 사이의 요 부분을 중간 라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 라멜라는 여기 있듯이 미들 러멜러를 번역한 거예요. 미들 중간이고 러멜러인데 LAM은 레이어, 층을 의미합니다. 라미네이트 아시죠? 그 치아에 라미네이트 하면 실제로 코팅을 하는 거죠. 치아에 한 층을 코팅합니다. 그래서 LAM에는 레이어 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 러멜러는 중간 라멜라라고도 하고 중층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중층의 주성분은 펙틴이에요. 펙틴은 잼 등에 들어간 다당류인데 끈적끈적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중간 라멜라는 펙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식물 세포들을 서로 붙여주는,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균계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키틴이었고 큐틴은 아니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자, 펙틴 방금 보셨죠? 예, 식물 세포 사이의 중간 러멜라, 중층의 주성분이 펙틴인데 다당류고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잼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식물 세포의 결합력을 유지해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리그닌도 보셨죠? 예, 식물이 좀 목질화된 강력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될 때는 2차 세포벽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기본 성분인 섬유소에다가 큐틴을 추가하기도 하고 섬유소에 리그닌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섬유소에 수베린을 추가하기도 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5번 셀룰로스는 다 아시죠? 식물세포의 세포벽의 주성분이고 거의 100%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문제 난이도는 하라고 봐야 됩니다. 삼형육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거기 생물들의 세포벽의 주성분 다 빠삭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균계, 버섯, 효모, 곰팡이였죠. 효, 곰이라고 명확히 공개하셔야 되고, 주성분 키틴이다. 향후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키틴의 단위체는 NAG다. 근데 포도당 글루코스가 살짝 변형된 물질이다 정도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이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라고 판단이 됩니다.